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되면서 가덕신공항이 추진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언론에서는 가덕신공항을 두고 선심성이니 선거용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진실이 뭔지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신공항 교수협의회 박영강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016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유수의 공항들의 용역을 맡아오는 그 유수의 기관이죠. 그런데 이 그 기관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이제 결정을 지었단 말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그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결정지은 그거를 뒤엎은 거는 이거 선거용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했을 그렇습니다. 때 네.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참 그 선거와 관련된 건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공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출발이 부산 시민이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덕도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고 검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어 온 과정이나 예. 사연을 보면 결코 정책이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검증위원회에서 예, 그때 당시 평가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판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을 한 겁니까? 검증위원회에서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그 부적합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특히 사업비와 관련해서 주요한 지적을 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해 신공항이라는 것은 그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경제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2016년 ADPI는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는 신공항을 하게 되면 4조 2천억이 들고 가덕도에 할줄 하나를 놓는다면 7조 한 5천억 정도를 들게 됐죠. 예. 그래서 김해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뒤 김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6조 원 규모가 됐고요. 그리고 기본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7조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기본 계획 과정에서는 그 보상비 같은 것이 한 1조 원 정도 누락된 게 첨가됐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김해 신공항 계획인데 이번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는 김해 쪽 활주로 쪽에 있는 산악 장애물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부산시가 추선할 때 그 장애물을 자르면 한 7천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지적을 했는데요. 항공기 수요 충족을 위해서 서쪽 평행 유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유도로라는 것은 항공기 지상 이동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그 기본 계획에서는 당초에는 장기 검토 과제를 두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처음부터 건설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도 부산시 추산은 한 7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V자 활주로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경납고도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로를 안 만들고 그런 장기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의 그 정비하는 네. 건물이 거기 떡하니 서 있어서 네. 그 건물도 또 보상을 해주려니까 대한항공 몇 천억. 체크센터죠. 네. 그렇죠. 그 돈이 또 들어가고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여기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예. 그랜벨트 보증금이라든지 농지 보전 부담금 같은 것이 한 6조 원 정도 들어서 예. 추가 금액을 생각하면 2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시작된 김해공항이 앞으로 그 전체 비용이 한 9조 원 정도가 들게 됐으니 이제 그 경제성이라는 게 무색하게 된 거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했는데요.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쪽 그 장애물을 두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2016년 ADPI가 김해와 밀양이라든지 이런 후보지를 비교할 때 네. 그 장애물을 존치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과 김해의 공사비가 대폭 축소됐다 하는 것을 이번에 밝히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하면 예, 말씀하십시오. 2011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밀양이나 가덕도의 공사비가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2016년에는
할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을 가정할 때 가덕이 밀량보다 3조 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불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김해와 밀양의 우선순위를 높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되고 알려진 것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으니까 살펴보고 있으니까 네. 일단 2016년 ADPI에서 했던 사업비 추정치는 그때 많이 누락된 게 많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 네. 하는 걸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에서도 뭐 인근의 장애물들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가덕신공항을 얘기를 딱 들어가면 아니 그 해상의 매립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다 활주로 2면 놓으면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덕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그 전까지 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은 야 그러면은 가덕신공항 거기 가야 되는 국가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야? 네. 이런 지적을 한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선 이제 시민들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부울경이 추진하고 있는 대안은 현재 김해공항을 그대로 둡니다. 예. 확장하지 않고 국내에서는 전용으로 이용할 네. 계획이고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대신에 가덕도에 할주로 하나짜리 국제선 전용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주로 2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만들지 않은데 이번에는 2020년에 들어와서는 부산시에서 할주로 방향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예. 2016년도는 동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남북적으로 20도 방향을 트는 쪽으로 하면서 또 해상 매립 비율을 43%로 줄였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과거에는 75%였는데 43%로 줄이기 때문에 할주로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3,200짜리를 정부에서 계획했습니다마는 네. 할주로 길이도 3,500을 하면서도 하고 물가 상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 추선으로 7조 5,40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전략된 것이고 또 그 방향을 20도 선회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동 장애물인 선박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덕신공항은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 쪽에 있으니까 이게 태풍이 오면은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보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두들 염려를 하고 있고 가덕은 흔히 섬이 막아주지 않으니까 왜라고 하고 있죠. 네. 우리 간사이 공항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간사이 공항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잔잔한 호수같이 멀리서 섬들이 이렇게 멀리서 파도를 다 막아주고 있어서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표고도 5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것인데 대신에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그 동서 방향의 호환을 마련하고 비행장 높이를 표고 40m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호환을 마련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풍이 그 섬이 없으니까 예. 네. 그 할주로 앞쪽에 그 방파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1차적으로 태풍을 막고 예, 예. 그다음 건너오더라도 표고 40m 높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수면에서부터 40m. 40m. 예. 그래서 40m 하면 100년 전의 태풍이나 해일을 견딜 수 있다고 지금 예측하고 근데 있습니다. 40m를 높이면 매립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쪽에 지금 국수봉에는 산을 잘라서 하기 때문에 네, 예. 토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태풍에 취약하기 하려면 이제 바다도 인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다보다 훨씬 높게 짓고, 그렇습니다. 앞에 방파제도 짓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밖에도 이제 가덕신공 부지가 지형 보전 1급지, 뭐 녹색 보전 지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공항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안을 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걸 지금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그 왜곡된 기사를 많이 보내면서 또 환경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우선 지형 보전 1등급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과거에 가덕도 연대봉 일대가 지형 보전 1등급에 속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자연환경보조법상의
생태 자연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지형보전 1등급이라는 개념을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 남단의 일부가 생태 자연도 1등급에 포함되고 있지만 공항 예정 부지는 생태 자연도 2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공항 설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 보전 지역이라는 쪽으로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개념은 그 제주특별법에 있는 용어로서 가덕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가덕도 일원은 주거 지역과 녹지여로 되어 있고 녹지 지역은 도시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지면을 엄청나게 장식을 했었어요. 특히나 네네. 수도권 언론 쪽에서는 아까 수도권 정치권이라고 하셨는데 정치권은 사실 거의 다 TK 쪽만 빼놓고는 국회에서는 거의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좀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정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하진 않고 지금 그 우리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와 부산경찰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이용의 가짜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예. 첫째, 가덕의 공사를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부울경에서는 할주로 하나짜리 국제선 공항을 만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2016년도 ADPI 그 자료를 내면서 김해공항 건설비가 4조 2천억이고 가덕도는 10조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좀 네. 설명을 드렸죠. 예, 그 말이 네. 무슨 말이냐니까 예. ADPI가 가덕도 할주로 하나 만들 때는 7조 5천억 원, 두 개 만들 때는 10조가 좀 더 든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덕도에 할주로 하나 만들 것인데 두 개 만드는 것처럼. 두 개 만드는 네. 것을 비교해가지고 가덕도는 김해는 4조 2천억인데 가덕도는 10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가짜 정보이고 네. 네. 지금 김해 신공항 비용이 7조가 되고 앞으로 2조 원이 더 들 것인데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죠. 네. 네네. 또 다른 하나는 가덕이 수심이 깊은 바다하고 간사이 공항 같은 부동 침하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비는 20조 원이 될 거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가덕의 그 최대 수심은 그 매립 수심은 21m에 불과하고 연약 지반도 최대 깊이가 45m가 돼서 김해 공항보다도 연약 지반의 깊이가 오히려 얕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토목전 공자도 아닌 수도권의 뭐 이런 항공경영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네.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으니까 좀 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덕도에 가게 되면 수요가 떨어져서 적자 공항이 될 것이라는 네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9조 원이 들게나 생겼는데도 경제성을 논하지 않으면서 가덕을 관리하니까 경제성이 문제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2017년도에 1,000만에 달했습니다. 예. 네. 그 1,000만 수요와 인천공항 대체 수요가 한 500만 정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 1,500만이라는 잠재 수요를 가지고 가는 공항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양이나 무안공항 같은 것을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이고 네. 또 그 수도권의 그 어떤 그 전직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덕도에 할 줄 하나 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김해공항까지 다 가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그렇게 그 국민 세금 6조 원 이상을 들여가면서 그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가짜 기사도 내보내고 네. 있죠. 그래서 전혀 상황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김해공항이 그냥 있고 네. 지금의 그 뭐 동남아 가는 정도는 간단 말이죠. 네, 네네. 국내선도 가고 그런데 장거리 공항 그리고 이제 물류공항으로서 화물공항으로서는 가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전에 그 ADPI가 조사했던 그 당시만 적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논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공항 교수협의회 박영강 교수였습니다. 마침